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좀 사진이 무섭긴 한데, 요런 귀신을, 좀 목격을 한 것 같아요. 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바나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좀 긴장해서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바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집에서 또 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네. 어떤 집이었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 집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계속 따라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 공간이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이었던 것뿐이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태어나시기 전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귀신인 것 같은데 어떤 귀신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겟 잇!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으니까 막 좋은 것만 보고 몸에 좋은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매주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온천 같은 데를 데려가고 이제 좀 열심히 그 태교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절이 있는 쪽에 온천을 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는 조금 뒤에 나온다고 이제 차를 가지러 가고, 엄마 혼자서 이제 배가 무거우니까 살살 걸어 다니면서 그 절이 있는 쪽을 구경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6시? 7시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살짝 어스름이 끼고 이러는데, 구석에 웬 절이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예. 저기는 뭘까 하고 이제 가봤대요, 그냥. 해서 갔는데 엄마가 이제 한자를 읽었을 때 영가전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가전? 네, 영가전이요. 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이름을 쓰기는 하나? 이랬는데 그 영자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심령할 때 그 영자가 아니고 영원할 영자였대요. 그래서 그냥 뭔가 영원한 집 뭐 이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딱 열었는데 그냥 평범한 미패 같은 걸 모셔놓는 공간이었나 봐요. 예. 응.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웬 이제 영정사진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정말 살면서 그런 영정사진은 처음 보셨대요. 예. 지금 이제 배경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여자의 눈빛을 한 어떤 그 사진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엄마랑 눈을 딱 마주치고 너무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눈빛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놨었대요. 오, 근데 예. 정말 특이하게 머리를 이제 막 풀어 헤친 그런 사진이었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문을 닫고 뒤돌아서 막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을 마주친 게 처음이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분 좋게 놀러 왔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번의 사고가 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옆에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덤프트럭에서 갑자기 돌들이 쏟아져서 앞창에 유리창에 팍 박히면서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와. 전면 유리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유리 가루 부스러기 하나 안 떨어지고 정말 금만 강 상태로 아빠가 막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하고서는 살살살살 달리면서 집에를 갔대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교차로쯤에서 초록불이니까 직진을 했겠죠?
진짜 속도 한 30 정도 직진을 하는데 그때 옆에서 트럭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와서 앞에 그 본네트를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차들은 좀 본네트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네트만 박히고 엄마는 그대로 이제 멀쩡했던 거죠. 그 사고는 났는데 단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뱃속에는 제가 있었고 엄마는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한 상태로 이제 그 다음날 병원도 가고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가 무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혹시라도 괜히 이런 그 모르는 분 사진을 보고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닐까 하고 이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머릿속에 다 잊혀졌대요, 그게. 그리고 나서 제가 태어나고 한 1, 2년이 지났나? 근데 몸이 이제 안 좋을 때마다 뭔가 자꾸 가위가 눌리고 옷장 구석 이런 데를 보면은 그때 사진에서 봤던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눈빛을 하고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따라왔다. 예. 따라왔나 봐요, 아마도.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을 하고 엄마랑 이제 손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동생이 태어날 때쯤 했을 때 다시 그 여자가 안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냥 뭐 없어졌나 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엄마도 또 멀쩡하게 지냈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다시 나기 시작했대요, 엄마한테. 근데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기분인가?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어떤 여자가 자꾸 침대에 앉아 있어. 엄마, 어떤 여자가 나 자는데 자꾸 쳐다봐. 나 너무 오. 무서워. 엄마랑 같이 잘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말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워했냐면 너무 귀신을 무서워해서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하고. 네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엄마랑 같이 재워라. 애가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자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예. 사실 그때 기억이 제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를 봤는지 어쨌는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랬었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했던 때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방 중에 내 방이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거실하고 그다음에 다용도실이 되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보시게 되면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다용도실 바로 붙어 있는 벽면 쪽에 침대를 두고 그리고 문하고 이제 마주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귀가 정말 밝아요.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 조그만 소리에도 엄청 잘 깨는데 그날 뭔가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벽을 보고 있다가 거실 쪽으로 이제 몸을 틀어서 자려고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제가 몸이 굳은 거예요. 가위가 눌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뭐야, 너무 아파, 막, 어깨는 결리고 막 이런데 이게 사실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다가 깼는데 내가 잠을 다시 못 자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치. 피곤할 그래서 땐. 너무 짜증나다. 특히나 이제 막 중학교 2학년 때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되게 그날 이제 좀 어둡고 막 침침한 그런 날이었는데 베란다 그 통창 앞에서 공 하나가 통, 통, 통 하면서 튀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동생 놈이 안 자고 저기서 공을 튕기고 있는 건가? 아니 왜 밤중에 저기서 공을 튕겨?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잠이 네네. 덜 깨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공이 저기서 제 자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뛰고 있지? 이게 딱 인지가 되는 순간 제가 그걸 다시 자세히 봤는데 공이 아닌 거예요. 예. 머리가 그 목에서 이제 뭐가 끈 같은 게 달려나온 머리가 제 자리에서 통, 통,
통 하면서 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인지한 순간 정말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게 제가 머리라는 걸 인지를 한 순간 그 녀석도 멈춘 거예요. 예. 땅 하고. 그러더니 그게 딱 서더니 드드드드드드득 하면서 뒤로 돌아서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없는데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될 자리가 눈이 빨갛게 파여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눈이 마주치고 저는 가위에 눌려 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그 상태로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그거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속도로 다글다글다글다글 막 굴러서 제 방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문지방 사이로 반만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예. 그래갖고 제가 너무 그러니까 눈물은 줄줄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울면서 목소리는 안 나고 이러면서 울면서 그걸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그게 막 굴러서 제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순간 제가 가위가 풀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면 그게 기어 나올 것 같고 내가 침대에 계속 앉아 있어도 그 밑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 계속 끄끄거리면서 울면서 밤을 샜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이제 새벽이 되고 엄마가 나와서 엄마 막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엄마를 막 불렀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엄마들 알잖아요. 에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침대 밑을 막 쓰는데 먼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자의 그 존재를 몰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떤 내가 가위 눌려 귀신을 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리를 보고 난 이후부터 꿈에 어떤 여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꿈을 꾸면 꿀수록 본능적으로 그 머리가 이 여자다. 그 아. 머리가 이 여자다. 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보면 항상 그 여자는 굉장한 원한에 차 있었고 저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인사동인데 네. 꿈에서 인사동을 제가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을 놀러 갔다가 구석에 정말 골목에 칼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거길 내려가서 구경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너무 하얀 곳에 너무 하얀 그 쇼케이스들 안에 정말 까만 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정말 이상한 곳이었는데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공간이구나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고 저는 비명소리가 나서 돌아봤죠.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큰 칼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면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나 여기서 잡히면 정말 죽겠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 사이로 제가 막 기어가서 피를 얼굴에 바르고 죽은 척을 했어요, 꿈에서. 그리고 한참 지나고 이제 모든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 여자가 이제 칼을 질질 끌면서 하나, 둘 하고 뭘 세더라고요. 뭐야, 그러더니 2개 모자라. 이러더니 이제 제 머리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예. 제가 실눈을 뜨면 그 여자는 항상 눈을 저랑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알이 없는 눈에 누구보다 살기를 띠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와. 그러고 항상 꿈에서 깨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를 쫓아와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저를 쫓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저를 죽이지는 못하고 항상 꿈에서 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딘가를 또 갔어요. 네. 그래서 어딘가를 가서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되게 막 즐겁게 막 놀고 있다가 산속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에서 어떤 절이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절이 나와서 되게 이런 곳에 절이 있냐면서 문을 열었는데
사진이 나오고 뒤를 돌면 그 여자가 서 있어요. 방금 얘기한 장면이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해줬더니 엄마가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어. 와.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 그 여자가 내 꿈에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겁이 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딸한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저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꿈에 그 여자가 매일같이 저를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와요. 정말 어디서든지 나와요. 정말 네. 최악인 건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변기 틈 사이로 머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와. 그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너무 정말 괴롭다 못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배경이 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온 집안에서 그 여자가 저를 쫓아다니고 저는 그 여자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죠, 계속.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아까 보내드린 방 구조 중에 작은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꼭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멈춰요. 그리고 그 베란다 밖에 저는 서 있고 그 여자는 베란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면서 늘 비명을 지르면서 끝이 나요, 꿈이. 와. 정말 그 비명이 너무 무서운 게 그 눈알이 없는 눈에 핏발이 서서 하면서 정말 그 귀가 찢어지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런 꿈을 꾸다가 한동안 갑자기 그 여자가 더 이상 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나 보다. 이 여자가 그냥 나를 못 잡으니까 화가 나서 떠났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그 제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방 구조를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네. 내가 바닥에 놓고 자니까 귀신이 왔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야겠다고 2층 침대를 놓은 거예요.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서 옆으로 돌아눕다가 또다시 가위가 눌렸는데 이번에도 눈은 떠진 상태였어요. 근데 어디선가 탁! 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백한 발에 새까맣게 흙먼지와 때가 묻은 발이 발목만 있는 상태로 제 눈앞에서 발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매트리스 그 스프링 울리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울리는 순간 기절한 거예요, 제가. 와. 그러고서는 제가 그 2층 침대도 없애버렸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바닥의 기를 그 대지의 기운을 느껴야겠구나. 이거는 내가 공중에 떠 있어서 안 된 거다. 대지의 기운을 느껴야 돼 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대지의 기운을 네네. 받아야지 공중에 대지의 떠있으니.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베란다와 거실, 방, 다용도실이 일자로 이어진 그 라인에 제가 침대를 놓고 잤는데 그날 정말 기묘한 꿈을 또다시 꿨어요. 꿈에 어떤 이제 퇴마사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싹 밀치고 현관, 내 방, 거실, 베란다, 안방, 화장실 모든 곳을 다 찬찬히 돌아보면서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 방하고 연결된 다용도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고 여기다 있네 이러면서 그 퇴마사가 싹 사라졌는데 눈앞에 그 여자가 서 있고 웬 형체들이 세탁기 위에 하나 그 선반 위에 하나 구석에 하나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퇴마사가 이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뒤에서 하는 말이 저 귀신들이 다용도실에서 네 방으로 통하는 창문으로 너를 밟고 다니면서 네가 아픈 거다. 너 지금 되게 아프지 않냐? 아픈 거다. 네가 계속 밟혀서 아픈 거다. 빨리 옮겨라.
이러고 제가 깼어요. 근데 예. 사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애들 단어 시험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갑자기 막 헛구역질하고 이럴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네. 한약까지 지어 먹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나 진짜 안 되겠다.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엄마랑 자야겠다. 이러고 엄마랑 자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뒤부터는 이런 꿈을 안 꾸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상한 건 여태까지 저는 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던 작은 방에서 혼자 끼깃 하는 소리가 나고, 문이 혼자 여닫히고,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문 앞에 가서 미친 듯이 짖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치 무언가가 나오려고 했다가, 강아지들이 짖어서 다시 뒷걸음질 쳤다가, 방 안으로 숨는 듯한 그런 연상이 되도록 강아지들이 짖고,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행동을 취하는구나, 애들이. 행동을.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제가, 그냥 뭐가 있었나 보다 하겠는데, 매일 저녁 같은 시간만 되면 그렇게 지저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하다가, 아니, 이 모든 건 내가 그냥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인가 보다. 저는 끊임없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려고 애를 썼던 편이라,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여자가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살기, 광기, 집착, 너를 죽여야겠다, 막 이런 게 가득했다면,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는데 어김없이 산발을 하고 그 눈을 하고서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예. 계속 웃는데, 왜 웃는 거지? 왜 웃는 거지? 하다가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여자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꿈꾸고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또 나왔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울리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고 왜 전화를 하지? 이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웬 모르는 아저씨가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가 조금 다쳤다, 지금 빨리 병원에 와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넘어지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후진하던 차의 전속력으로 박혀서 어머니가 날아간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척추뼈, 골반뼈, 뭐 할 것 없이 뇌진탕까지 와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와. 너무 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그 응급실 침대 밑에 엄마의 피가 웅덩이가 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뭘 봤냐면, 엄마 머리맡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와. 근데 제가 꿈에서 본 그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혼절을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정말 신이 도운 게,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셨는데 목숨을 날아갈 뻔한 고비를 다 넘기고 모든 수술이 다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와, 다행이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다행히 굉장히 멀쩡하세요. 요즘 잘 놀러 다니고 계신데, 그러고 나서 모든 수술이 마치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엄마를 이렇게 보다가 병원 그 난간 접어놓고 거기서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여자가 또다시 그 병실 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도 표정이 달랐어요. 아까까지는 비친 듯한 웃음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그냥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힌, 너무너무 화가 나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막 저를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뒤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오.
그냥 뒤돌아서 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게 하나가 눈앞에 보였는데 웬 하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병실 문 앞에 저한테 등을 지고. 그래서 저게 뭐지?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꿈인데도 제가 그 꿈에서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틀 동안 잠에서 안 깨어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병실 침대 옆 침대에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그냥 그 뒤부터는 사실 뭐 꿈에 나오는 여자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엄마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반년이 지나고 엄마가 이제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쯤 할머니 댁을 가게 됐어요. 명절이어서. 그래서 할머니 댁을 갔는데 제사상을 이제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다가 사실 이제 제사 지낼 때 너무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졸려가지고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날 무심결에 그냥 제사상을 딱 봤는데 제가 꿈에서 본 그 하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조성 너무 씨. 이상한 게 저는 분명히 등을 봤는데 그분의 얼굴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꿈에서 본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 이분 할머니 입을 말을 못했어요. 제가 바보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왜 이러시다가 제가 한참 뒤에 이런 얘기들을 다 해드리고 꿈에서 내가 이분을 봤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어이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외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외할아버지의 어머니.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 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 딸을 굉장히 원하셨고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딸들만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계속 아들들만 낳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저희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네가 딸을 낳게 되고 너의 손주들을 낳게 될 텐데 딸, 손녀들을 항상 네가 잘 챙겨줘라.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누구보다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딸 지키려고 나타나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나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할머니도 그 여자도 제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 약간 더 막 마음을 다해서 제사 지낼 때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엄마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런 상황에 계속 안에 있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거를 보고 계신 그 증조 할머님께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고, 결국에 오셔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꿈에서 나온 이 여자가 점점 이제 제 삶에 그러니까 손을 뻗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손녀딸 네가 잘 이겨내고 있다. 우리 손녀딸 네가 스스로 잘 하고 있구나. 강인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 표현력이 엄청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분 진짜 단단히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무서운 이야기의 천재거나. 제가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심심할 때마다 애들한테 무서운 얘기 한두 개씩 구현하듯이 해주고 그날 집에 가면서 엄마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들한테 무서운 얘기 좀 해주지 말라고. 애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의 천재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말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긴장을 해서.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네. 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정말로. 네, 만약에 전 이 여자가 또 나온다면 아마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또 나왔으면 그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사실 힘이 들었었죠, 계속.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할 텐데 그런 것도 그쵸.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럼요. 때릴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참 이런 영적인 고통이 힘든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어, 있겠지만. 맞아요. 이 특히나 그 비명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사람이 내는 비명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내장을 흔드는 느낌으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 두려움을 주니까 까무러치는 게 정말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바나나님께서 어쨌든 이야기가 끝이 났고 요 네. 이후에는 겪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앞으로의 이야기는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 뭐 들려서도 안 네.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주변 지인분들 아,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 또,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들도 사실 거의 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네, 네네네. 거기까지. 돌비님께서 또 초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돌아오겠습니다. 오호.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이다. 나는 이거 단편으로 이제 끝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착을 이미 몇 발 더 남았다. 이제 이거를 또 보여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남았다. 좀 이런 나는 몇 발 준비가 장전이 되어 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 자체가 제가 느끼기로는요, 이 지금 바나나님을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이유가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당시에 그 영정사진을 봤지만 그때 당시에 아기랑 같이 본 거랑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다. 라고 귀신이 판단을 했고, 저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고, 정말 또 악귀였네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들 정도였으면. 근데 다행히도 증조 할머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신 또 짠한 마무리까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